서브노트 2페이지 보시고요. 우리 아까 봤던 거는 이제 1페이지에 체계도를 좀 본 거고요. 이제 2페이지 보시면,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이제 광역도시 계획이 나옵니다. 우리 아까 계획을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지금 국계법에서 다루고 있는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요걸 이제 볼게요. 자, 세 가지 볼 겁니다. 자, 이제 국계법에서 말하고 있는 계획이에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게 그 계획은 총 세 가지가 있다.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이제 계획은요, 광역도시 계획이 있죠. 광역도시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구체화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었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은 아까 2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계획이라고 그랬죠. 도시와 도시를 묶으면은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그 수립 대상 지역은 광역계획권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 광역도시계획일 때 수립 대상 지역은 이제 광역계획권이 됩니다. 자,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해서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머릿속에 도시와 도시 사이를, 도시가 있고, A라는 도시가 있고, B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제 A라는 도시와 B라는 도시를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묶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땅콩 모양으로 묶은 게 이제 광역계획권이 광역계획권이 되는 것이고요. 이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해서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됩니다. 장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뀔 거다. 20년 후가 어떻게 바뀔 거다. 30년 후가 어떻게 바뀔 거다라고 하는 게 그 장기 발전 방향이 돼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된다. 자, 아까 더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더워가지고 어떻게 지금 옷을 벗을까? 좀 이상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막 내가 왜 옷을 벗지? 막 이러면서 곤란해서 예, 근데 이제 또 막 끊고 이제 나가기도 뭐해서 예, 그래갖고 제가 더운 걸 원래 잘 못 참아요. 그래갖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이제 광역도시계획인데요.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거는 2개의 도시를 묶는 것을 말한다. 묶어서 탄생하는 계획권이 이제 광역계획권이 되고요. 장기이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이 계획 자체가 장기,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20년 후에 이렇게 될 거다. 30년 후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현재 국민을 구속하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미래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계획일 뿐이지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국민에 대해서 힘을 이 계획 자체가 국민을 이제 구속하는 힘이 없다는 거죠. 법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이 법률로 인해서 어떤 행위가 영향력이 미치느냐 없느냐, 미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만약에 미칠 수 있다. 이 법률 때문에 어떤 원인이 발생을 해서 이것 때문에 개인의 행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구속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계획 자체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의 모델이기 때문에 장기인 것이고 장기이기 때문에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두 가지예요. 국민을 이제 구속하는 힘이 없습니다. 국민을 구속할 수 없다. 국민을 구속할 수 없다. 이 표현을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 자, 비구속적 행정계획. 한마디로 국민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다. 이 계획 자체는 국민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것을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 자, 그리고 그런 행정행위를 비구속적 행정행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일단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보니까 만약에 국민은 근데 오해할 수가 있죠. 저는 뭐 계획 때문에 내 땅값이 내려간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해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런 행정계획을 제시한 생각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소송 제기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소송도 제기 못하는 거고요. 행정심판도 제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뭐였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 가서 1심 법원, 행정법원이 되는 거고요.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기출문제에서 그 두 가지를 구별하는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 내부의 문제를 행정청에서 스스로 해결해 준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행정소송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 행정부의 문제잖아요. 행정부 내에서 이제 발생하는 계획인데 그걸 사법부로 끌고 가서 사법부에서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이 담당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 내부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담당 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예요. 나중에 교과서에서 찾아보시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땅값 조정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일단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행정소송,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한 단어로 쓰면 이걸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해도 똑같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한 단어로 쓰면 행정쟁송이에요. 이 쟁자는 이제 다투다 쟁자라고 하는 거죠. 행정을 이걸 원인으로 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을 볼게요. 아까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와 도시를 묶는 계획이었고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탄생했고 이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한 장기 발전 방향이었다라고 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대상 지역이 있었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그 도시 자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게 도시군 기본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의 이제 수립 대상 지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수립 대상 지역이에요. 자, 수립 대상 지역인데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자, 6가지죠. 국토니까 특별시, 광역시, 그렇죠. 그냥 줄여서 특자시라고 쓸게요. 특별자치시, 특별시, 광역,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자, 시 또는 군 해가지고 총 6가지입니다. 이 6군에 대해서, 6군데의 도시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도 이거 기본이기 때문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장기라고 하는 말 때문에 장기는 앞으로 이 도시에 특별시의 10년 후, 광역시의 20년 후, 특별자치시의 30년 후에 모델을 제시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장기인 것이고 장기이기 때문에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 그래서 따라서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면 역시 뭐라고 한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한다. 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한다. 이거 보이세요? 글씨? 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한다. 지금 제 글씨가 좀 엉망이라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한다. 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구속적 행정계획을 원인으로 해서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 그래서 국민이 이걸 원인으로 해서 자,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여기 궁금해하실까봐 그냥 써드릴게요.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건 아까 누구 담당 주체가 어디라고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거를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원이 아니에요. 일반 행정청을 말하는 겁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요. 얘네 둘을 묶으면 뭐예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묶으면 행정쟁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원인으로 해서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됐죠? 그리고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원인으로 해서 탄생되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거였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뭐라고요? 지침. 단어를 좀 기억하세요. 지침. 또 그리고 방향성을 띈다. 그렇죠? 얘를 기본으로 얘를 만드는 거니까 지침이고 방향이다. 그럼 얘는 뭐예요? 구체성을 띈다라고 했었죠. 구체성을 띄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 아까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수립하는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시 그리고 부분적으로 수립한다. 이건 제가 쓰는 말이 아니라 문제에 나오는 단어니까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필요시 구분적.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냐? 마찬가지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얘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탄생하다 보니까 수립 대상 지역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같다. 그렇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탄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립 대상 지역을 한 번 더 써보면 자, 특별시, 광역시, 그렇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해가지고 총 6군데. 한마디로 뭐예요?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 얘도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 얘는 2개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거예요. 2개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자, 그럼 됐습니다. 그런데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대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자, 이곳에 구체성을 띈다라고 했으니 이곳에 대해서 개발하고 정비하고 그리고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 말 자체가 특별시를 개발하겠다, 광역시를 개발하겠다, 특별자치시를 정비하겠다, 뭐 시 또는 군을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미 구체성을 띄었다라고 하는 거죠. 목표성을 띄었어요. 목표를 띄었어요. 따라서 자,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 이 6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정비, 보존하다 보니까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이니까 당연히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이제 더 이상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아니라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자, 그래서 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결석만 하지 마세요. 합격은 그 공법은 최소한 과락은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냥 출석만 하세요. 공부는 안 하셔도 되니까. 공부 조금만 하시고. 자, 너무 열심히도 하지 마시고. 예. 16개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죠? 16개. 제가 다 맞으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다 맞으라고. 16개만 맞추세요. 자,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구속적 행정계획이고요. 자,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 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국민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계획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봤어.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당연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렇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파주 땅값이 그렇게 올랐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통일되면 여론조사 이런 거 보니까 북한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의 수요가 폭발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네. 저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아마 그때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단체를 조직해서 이렇게 아마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일단 이쪽에 파주하고 강화하고 묶어가지고 경제자유구역. 네. 그럼 우리 경제자유구역도 이제 조금 배웠었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건물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거 완화시켜 버리잖아요. 돈 막 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을 풀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좀 있으면 부동산도 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저는. 아마 처음에 이제 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먼저 설정해서 무역을 틔우면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행정소송, 여기 다시 가세요. 자, 행정소송,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말을 바꾸면, 북한 땅에 대해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해 다 할 수 있으니까 결국 뭐냐면 행정쟁송도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 한 5년 정도 있다가 시험 제도 바뀌잖아요. 상대평가로. 그쵸? 상대평가로 바뀌어요. 그러면 등수 세워가지고 1등부터 몇 등까지만 합격시키고 나머지 다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용용용 기도지가 이제 설정된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획 자체를 본 거고요.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광역도시 계획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광역도시 계획이요. 지울게요. 그리고 제 시간에는 화장실 다녀오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못 듣겠어. 그럼 그냥 나가셔도 돼요. 네. 괜히 저한테 미안해 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어차피 학원 다니는 이유가 합격하려고 다니는 거지, 저 기분 좋으라고 다니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하세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에게 최대한의 이득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이어서,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광역 도시 계획.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광역 도시 계획. 우리 서브노트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광역 도시 계획. 자, 아까 우리 광역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광역 계획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제일 위에 게 이제 광역 도시 계획이었죠. 광역 도시 계획은 광역 계획권에 대해서, 우리 아까 좀 전에 지운 거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광역 계획권을 대상으로 해서,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획이었죠. 그리고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었다. 거기까지 생각나면 이제 공부 다 하신 거고요. 자,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광역 도시 계획, 광역 도시 계획에 의해서 광역 계획권이라는 거를 이제 수립할 때는 지정권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지정권자가 등장을 해요. 지정권자가 그러면 아까 우리 계획이 이 광역 도시 계획 말고도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었죠. 근데 여기엔 지정권자가 없어요. 여긴 지정권자가 없어요. 광역 도시 계획만 지정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에 지정권자가 있는데, 자,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요. 특별시와 광역시를 묶거나 뭐 이런 식으로 큰 도시 2개를 묶어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자가 지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는 거잖아요.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이 도시를 지키는 자들보다 더 커야 돼요. 그래서 국장하고 도지사가 있습니다. 국장과 도지사가 이제 지정권자다. 일단 요걸 하나 기억하시고, 자, 거기 보면 2페이지 서브노트 하단을 먼저 볼게요. 지정권자. 거기 밑에 빈 박스 나왔죠? 빈 박스 나왔는데 그거 이제 채우는 거예요. 자, 볼게요. 처음에 나와 있는 게 광역 계획권이, 자, 광역 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나눠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박스에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이렇게 있었죠. 무슨 말이냐면, 자, 볼게요. 우리가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대상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또는 군이잖아요. 근데 시군 원래 위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도가 있었잖아요. 도. 그렇죠. 그렇죠. 지금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으라 그랬는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라고 하면, 이걸 하나 볼게요.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자, 그리고 특별자치도. 그러면 여기까지를 묶으면 여기에 우두머리를 뭐라고 하냐면, 특별시 우두머리는 특별시장이잖아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이죠. 특별자치시 우두머리는 특별자치시장이죠. 그리고 여기는 특별자치도는, 자, 제주도인데 특별자치도지사죠. 그래서 특광, 특덕을 묶으면 여기 우두머리를 시도지사라고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그래서 여기 우두머리는 시도지사가 됩니다. 시도지사. 여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우두머리는 시장이에요. 시장. 그래서 여기 시가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는 여기 특자도 때문에 여기 도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시, 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특별시, 광역시, 여기 우두머리는 이제 뭐 시장하고 군수가 되겠죠. 시장하고 군수 이렇게 되는데, 자, 특별시, 광역, 특별자치, 특별자치도의 우두머리는 일단 시도지사다. 자,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시의 우두머리는 시장, 군의 우두머리는 이제 군수가 되는 거죠. 군수가 되는데, 지금 밑에 보면 원래는 위치가, 그래서 지금 여기 한 줄에 이렇게 썼지만 원래는 국토를 나눌 때 도가 빠지면서 시군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시군 이렇게 써요. 그래서 위를 묶으면, 그러니까 위를 묶는 거예요. 뭐 여기 위에 특별시와 광역시를 묶는다. 또는 광역시와 특별자치시를 묶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를 묶으면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가 되는 거예요. 위를 묶으면. 그리고 이 밑에 거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걸친다. 같은 도의 관할구에 걸치는 거는 시하고 군을 말하는 겁니다. 시, 군.
그래서 이렇게 시군을 이렇게 묶는 경우를 요거는 두 번째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위를 묶으면 저쪽에 위, 특별시, 광역, 특별자치도에서 위를 묶어버리면 자,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가 되는 거고요. 아래를 묶는다. 이거는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가 돼요. 그럼 예를 볼게요. 예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 서울특별시하고요.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 경기도 과천시가 있어요. 서울하고 그 서울 신림동하고 경기도 과천하고 되게 관악산 하나로 되게 가깝거든요. 요 둘 사이에 도로를 놓는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과천시.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여기서 특별시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니까 여기 도를 묶는 거죠. 경기도 과천시니까. 그래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과천시 사이에 어떤 도를 놓는다라고 하면 광역계획권이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니까. 그래서 시도에 걸쳤다. 이 둘 사이에 도로를 놓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이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개를 묶어서 도로를 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과천시 사이에 도로를 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이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럼 밑에 거 하나 볼게요. 밑에 거. 밑에 거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걸쳤다. 같은 도 아래 시하고 군이 있는데 자, 요 둘 사이에 도로를 놓겠다.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경기도 포천시가 있죠. 경기도 포천시가 있고요. 그 옆에 차 타고 40분 정도 가면 경기도 연천군이 있어요. 포천시하고 연천군은 별개예요. 별개. 포천시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경기도 연천군. 이렇게 있는데 이 둘 사이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로를 놓겠다. 도로를 놓겠다라고 하면 도로를 놓기 위해서 둘 사이를 이렇게 묶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기도 포천시도 경기도 안에 있는 거고요. 경기도 연천군도 경기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지금 두 개를 묶었으니 광역계획권이 탄생한 것이고 같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광역계획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 이 두 개를 묶었으니 광역계획권이 등장을 하는데 두 개 이상의 시와 여기 도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게 걸친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래서 크게 광역도시계획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가 있고 같은 도에 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가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특이하게 아까 지정권자가 있다 그랬죠. 자, 지금 첫 번째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지정권자가 있습니다. 지정권자가 국장하고 도지사가 있다 그랬는데 광역계획권이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그러니까 위를 묶으면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가 되는 거고요. 아래를 묶으면 이거 아래에 위치하잖아요. 아래를 묶으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가 됩니다.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서울특별시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서울특별시장. 경기도 과천시의 우두머리는 과천시장 아니죠? 경기도지사. 그렇죠? 경기도지사. 그러면 시장과 도지사가 지금 같은 급인데 지금 얘보다 높은 애가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위에 아까 뭐 했어요? 우리 행정 첫 시간 했던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그 사람이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장이 야, 너희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과천시 사이에 달이 놔야 되니까 광역계획권 지정해라.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장이 이렇게 딱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 그래요? 서울특별시장하고 경기도 과천시장은 경기도지사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국장이 지정을 하는 거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 포천시와 경기도 연천군 안에 이렇게 두 개 다리를 놔야 되는데 경기도 포천시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여기는 포천시장, 여기는 연천군수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과 군수보다 높은 애는 경기도지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정권자는 시장과 군수보다 높은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도지사가 지정을 한다. 그래서 여기 국장하고 도지사가 이제 지정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장하고 도지사. 그래서 지정권자가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일단 종류가 두 가지다.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지정을 했어요. 위에 거부터 할게요. 광역계획권이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에 국장이 자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 구체적으로 도로를 어떻게 놓을 거냐, 다리를 어떻게 놓을 거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권자는 누구냐? 수립권자라고 하는 거는 자, 서울특별시의 우두머리는 서울특별시장, 경기도 과천시의 우두머리는 경기도지사. 그러면 자, 지금 시도지사가 둘이 만나야 되는 거죠. 둘이 만나서 우리 지역에 지금 다리를 놓으라고 국장이 명령을 했으니 지정을 했으니 다리를 놓읍시다라고 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합니다. 시도지사 이제 공동 수립한다.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해가지고 요거 시도지사가 이렇게 수립한 다음에 다시 국장한테 가서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계획이 이런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해서 승인을 받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승인권자예요. 승인권자. 승인은 누가 해주느냐? 다시 이제 국장한테, 시도지사 공동 수립한 다음에 국장한테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승인권자가 이제 국장이 됩니다. 국장이 되는데, 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 다음에, 이제 국장이 맨 처음에 지정을 했죠. 달이 나라? 라고 지정했으면, 3년 내에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을 해야 돼요. 그 수립한 상태에서 국장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3년 내, 첫 번째는 3년 내 승인 신청을 3년 내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또는 두 번째는 이 계획 자체가 다리를 놓는 계획 자체가 국가 계획과 관련된 경우가 있어요. 국가 계획과 관련된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3년 내 승인 신청하지 않거나 국가 계획과 관련된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합니다. 국장이 단독 수립하는 거예요. 국장이 단독 수립한다. 혼자 수립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국장이 또 단독 수립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럼 이 네 번째를 볼게요. 네 번째는 또 어떤 거냐? 네 번째는 예외 사유예요. 지금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을 받는 게 일반적인 순서인데 지금 예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외냐면 이 수립에 대한 예외가 됩니다. 수립에 대한 예외예요. 지금 원래 수립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게 됐는데 시도지사가 우리 못하겠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도지사가 우리 둘이서 못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요청이라고 합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 누구한테 요청하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지사, 국장 해가지고 셋이 모여가지고 3인이 공동 수립합니다. 공동 수립한다. 시도지사 국장 3인이 공동 수립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올게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여기 아까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할 구역에 있다. 같은 도라고 하는, 이제 같은 경기도, 포천시, 연천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둘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라고 하면 지정은 누가 한다? 도지사가 한다. 그럼 두 번째 수립권자는 누구냐? 두 번째 수립권자. 경기도 포천시의 우두머리는 포천시장, 경기도 연천군의 우두머리는 연천군수. 그러면 시장, 군수가 만나서 다리 놓읍시다라고 해서 공동 수립합니다. 시장, 군수, 공동 수립한다.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공동 수립해 놓고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승인권자는 누구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장, 군수 공동 수립한 다음에 다시 도지사한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라고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지정을 한 다음에 3년 내에 이제 공동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공동 수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자, 이거는 3년 내 공동 수립하지 않으면, 3년 내 공동 수립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도 누가 한다?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한다.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한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게 위에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 위에 거는 이제 국가계획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국가계획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계획이 뜨면 무조건 국장이에요. 국국이에요. 그렇죠? 국가계획은 이제 국장만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획은 국장만 할 수 있다. 3년 내 공동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예외를 볼게요. 예외는 마찬가지로 수립권에 대한 예외예요. 수립권에 대한 예외. 자,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지금 시장 군수가 이번에는 이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랑 거랑 똑같이. 우리끼리 못하겠어요. 둘이 하려고 하는데, 공동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시장, 군수, 도지사, 3인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군수, 도지사가 3인이 공동 수립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는 밑에 거는 위에 거랑 또 달라요. 시장하고 군수가, 야, 우리끼리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자,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협의를 거쳐서, 협의는 여기서 미룬다라는 뜻이에요. 미룬다. 자,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끼리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한다. 자,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한다.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체계를 요거는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요 체계는 이게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 자, 요 체계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저기 그 서브노트 2페이지부터 볼게요. 여기서 아까 그럼 저기 수립권자 하나 볼게요. 광역도시계획에 광역도시계획은 특이하게 이제 그 지정권자가 등장하는 거죠.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되고, 광역도시계획 전체에 대해서 수립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국장도 수립할 수 있죠. 국장 수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 수립할 수 있죠. 그리고 이쪽에 시장 군수 수립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다 할 수 있습니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기 그 서브노트 2페이지 볼게요. 지정권자요. 자, 지정권자는 원래 국장하고 도지사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1번이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에는, 자, 지정권자 위에 거죠? 이거 위에 거. 국장이 지정한다. 두 번째, 자, 같은 도. 이게 2번은 같은 도예요.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이제 걸쳐 있는 경우,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도지사가 지정한다. 자, 그래서 이 범위는, 그 아까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거 국토를 6개로 쪼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부 또는 일부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아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니까 이런 지역 자체가 도시가 6개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6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전부 또는 일부니까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A라는 도시, 여기 B라는 도시, 여기 C라는 도시, 만약에 D라는 도시가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A라는 도시 전부하고 B라는 도시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을 다 묶어가지고 여기서 도로를 놓는데 이렇게 끝까지 놓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놓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일부라는 얘기는 C라는 도시는 전부를 하고 D라는 도시는 일부를 이렇게 지정해서 C라는 도시 전부와 D라는 도시 일부에 대해서 도로를 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도시 전부 일부니까 당신 마음대로, 지정자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이에요. 전부 또는 일부를 다 광역계획권으로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밑에 3번의 절차는 이제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오른쪽에 가시면 광역계획권의 수립 있죠. 이제 지정은 국장하고 도지사였어요. 지정권자는 국장, 도지사.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수립권자가 나오죠. 이제 광역계획권이라는 것 자체가 1번이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렇죠? 아까 10년, 20년, 30년 후의 모델이었어요. 따라서 장기이기 때문에 장기 동그라미 하시고, 이것 때문에 비구속적 행위다. 국민한테 힘이 없다. 비구속적 행위다. 따라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수립권자요. 아까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서 원칙은 이쪽 위에 거는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밑에 거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지만, 위에 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국장이 수립할 수 있고 밑에 거는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죠. 그래서 국장, 도지사, 자, 국장,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도지사에 도지사 들어가 있으니까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립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수립할 수 있다. 됐고요. 또 동그라미 1번이요. 자, 위에 거 보면 원칙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는 위에 거였죠.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그렇죠? 그리고 밑에 거 보면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경우는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지금 광역계획권이 걸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였고요. 이번에 자, 광역계획권의 지정 3년 이내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 아까 지정대놓고 이렇게 국장이 지정하고 도지사가 지정한 다음에 3년 내에 얘네가 밑에 애들이 지금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정한 다음에 3년 내에 수립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자, 3년 내에 해야 되는데 이번에 두 번째 줄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장,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위에 거는 시도지사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 3년 내에 승인 신청 없으면, 그리고 또 하나 국가고에 관련되면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밑에 거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3년 내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지 않으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 자, 됐고요. 밑에 요청시. 자, 요청이란 말 나왔습니다.
위에 거,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에는 3인이 수립할 수 있죠? 거기 시도지사, 국장, 가로치고 그냥 3인이라고 쓰세요. 3인이 수립한다. 시도지사, 국장, 시장. 자, 지금 시도지사죠? 그래서 3인이 수립할 수 있다. 밑에 같은 도에 걸친 경우에는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이것도 3인입니다. 3인. 자, 아까 요거 맨 끝에 거. 자, 시도지사가 요청하게 되면 시도지사, 국장, 3인이 공동 수립한다. 밑에 거, 시장, 군수가 못하겠어요. 라고 요청하면 시장, 군수, 도지사가 만나서 3인이 공동 수립한다. 그런데 밑에 것만 협의가 있어요. 위에 건 협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긴 협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것만 협의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아유 정말 못하겠다. 이거 협의가 미룬다라는 뜻이에요. 미룬다. 아유 우리 정말 못하겠어. 그래서 시장 군수가 야 우리 못하는 거 맞지? 응 못해. 그러면 지금 도지사한테 해달라고 하자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한테 협의하고 요청하게 되면 도지사 혼자 알아서 해먹는다는 거예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한다. 자, 그 얘기가 지금 밑에 나온 거죠. 5번에 시장 군수가 협의하고 요청하면 협의 동그라미 하시고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한다. 그래서 자, 요거는 지금 거기 그 광역계획권의 수립 1, 2, 3, 4, 5번은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는 3번 보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가 있어요. 수립 절차. 자. 이게 좀 어떻게 좀 필기를 조금 덜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일단 지금 우리 광역도시 계획하고 있는데요. 광역도시 계획은 지금 우리가 할 건 이제 수립 절차인데, 수립하고 승인이라는 절차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자, 승인권자, 승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립 절차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승인 절차.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수립과 승인 단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까 지금 우리 좀 전에 본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누가 했습니까?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그렇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그렇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승인권자는 누가 있느냐? 승인권자는 국장하고요. 도지사가 됩니다. 국장과 도지사. 시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 계획에 대해서 국장이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국장이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도지사가 승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승인해 줍니다. 이렇게 승인해 주는 단계예요. 그럼 이제 절차를 볼게요. 두 번째 절차. 절차도 두 문자 따서 외우시면 돼요. 자, 기공의 해가지고요. 자, 기초조사가 처음에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청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의견 청취가 있고요. 네 번째가 협의가 있고요. 심의가 있고요. 승인이 있고, 오늘 힘이 아주 넘치는데요. 자, 공고 연락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외울 때는 자, 지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인데 기공의 협심 승공 해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기공의 협심 승공. 자, 두 문자 이제 뭐 이거 두 문자 딴다고 하기도 좀 뭐하지만 자, 기공의 협심 승공 해서 기공하다가 협심증이 걸렸다라고 그냥 기억을 하세요. 기공의 협심 승공입니다. 자, 그러면 기초조사라는 걸 먼저 볼게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광역계획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걸 조사하는 게 이제 그 광역계획권의 기초조사가 되는데요. 자, 거기 그 지역에,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두 개의 도시를 땅콩 모양으로 이렇게 묶는 거를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랬죠. 땅콩 모양으로 묶으면 이게 광역계획권이 탄생되는 거였고요. 그러면 이제 기초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뭘 조사하는 거냐? 그 지역에 사는 인구. 그리고 그 지역 사는 사람 잘 살아? 그리고 그 지역에 뭐 특별한 어떤 사회문화 현상이 있어. 예를 들어서 안동 지역이나 이런 데는
괜히 잘못 묶으면 난리 나잖아요. 지방 유생들 올라와가지고 막 데모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구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 현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조사를 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 자, 제가 안다는 걸 보여주려고 쓴 거예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거 그냥 기초조사 한다고요. 그러니까 인구는 필요하잖아요. 그 저기 얼마 사냐, 뭐 인구 알아야 되고, 경제도 알아야 되고, 사회문화 현상 이런 것도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청회 단계를 거치게 돼요. 공청회를 거치게 되는데, 공청회는 자, 어떤 거냐? 주민하고요.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공청회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에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공청회라고 합니다. 이 공청회는 생략이 불가해요. 이거 생략이 불가합니다. 생략 불가. 생략 안 된다. 자, 그리고 공청회를 하려면 14일 전에 공고해야 돼요. 언제 공청회 합니다. 라고 해서 알려줘야 돼요. 14일 전 공고한다. 14일 전 공고한다.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14일 전 공고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냥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잘. 그냥 하세요. 그럼 자, 공청회,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생략은 불가하다. 자, 의견 청취가 있죠. 의견 청취는 어떤 거에 의견을 듣냐면 지방의회 의견을 말합니다.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 자, 지방의회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이렇게 기공의 이렇게 밑에 이렇게 딱 나눠서 주인공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여기까지를 수립 단계로 봐요. 그리고 밑에를 승인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도대체 누구 하고, 공청회 누구 하고, 의견 청취 도대체 누구 하느냐? 여기 아까 수립 단계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죠.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합니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하는 거고요. 공청회도 마찬가지예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하고요. 의견 청취도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해요. 근데 그러면 협심, 승공은 이제 승인 단계인데 이건 누가 하느냐? 국장이 하고요. 그리고 도지사가 합니다. 국장이 하고 도지사가 한다. 얘네들이 이제 밑에는 다 주인공이에요. 국장, 도지사, 국장, 도지사, 국장, 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볼게요. 이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국장은 의견을 안 들어요. 의견 안 됐는데, 지금 여기 시도지사는 누구의 의견을 듣냐면 시도의회. 시도지사는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시도의회 의견을 듣는 거고요. 시장군수는 시군의회 의견을 듣는 거예요. 시장군수는, 자, 이 사람은 시장군수는 시군의회 의견을 듣는 겁니다. 시군의회 의견을 듣는다. 자, 그래서 됐어요. 여기까지 지방의회. 그럼 협의를 볼게요. 협의. 자, 협심, 승공. 나머지 단계는 이제 승인 단계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 국장하고 도지사. 그리고 이제 승인 단계의 주인공들이잖아요. 그러면 협의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국장이 하는 경우, 또 하나는 이제 도지사가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국장하고 도지사. 국장은 누구랑 협의를 하느냐? 국장은 끝발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합니다. 말하자면 각 부의 장관들이 돼요. 그래서 국장은 줄여서 그냥 행장이라고 쓸게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장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도지사는 누구랑 협의를 하느냐? 도지사는 국장보다 아래급이기 때문에, 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돼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심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나눠서 보셔야 돼요. 여기도 국장하고요. 그리고 도지사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국장 같은 경우에는, 자, 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 국장은 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하고 이제 협의를 한다. 도지사 같은 경우는 누구랑 협의를 하느냐? 중앙이랑 협의 못하고요. 그 밑에 급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줄여서 그냥 지도비라고 쓸게요. 다 쓰죠. 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하고 협의를 한다. 자, 그리고요. 뭐 승인은 말 그대로 이제 국장하고 도지사가 여기서 아까 위에 거에서 이런 거죠.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한 거는 국장이 승인을 해준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한 일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승인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도지사는 국장의 승인, 시장구조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공고, 연락 이렇게 있는데 요거 30일 이상이죠. 30일 이상. 자, 이거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30일 이상 연락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예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예요. 벌써 1시간 됐나요? 5분만 쉬실까요? 5분만 쉬시고 조금만 더 하죠. 예, 5분만 쉬겠습니다. 예.